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33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2년 7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6월 9일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 절기로 소서절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소서절입시가 즉 소서가 되는 시점은 오전 11시 38분이 됩니다. 그래서 소서절이 되는 11시 38분을 기점으로 해서 사주가 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소서전이 되게 되면 요 사주처럼 이민년 병우월 신유일이 되는 것이고요. 이 소서가 된 이후 11시 38분부터는 이민년 정미월 신유 일이 되겠죠. 그래서 월이 병우월에서 정미월로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사주라고 하는 것 글자 하나만 틀리더라도 엄청난 차이와 다른 점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원령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5월에 태어났느냐 또는 신금이 미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령이 달라지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꼭 명심해 두셨고 마음속에 두셨다가 절기가 되는 시점을 잘 평가해서 사주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절기는 24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개의 절기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2월, 3월, 4월, 5, 6, 7, 8, 9, 10, 11, 12, 1월 이렇게 양력으로 제가 써놨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인묘, 진월, 4월, 5월, 미월, 그 다음에 신유, 수월, 그 다음에 해자, 축월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는데, 사주 명리학에서는 2월, 3월, 4월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인월이다 또는 묘월, 진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12지지를 가지고 월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인월은 정월이라고 하지만은 양력으로 대략 2월과 같고요. 양력으로 3월은 묘월, 그 다음에 4월은 진월, 그 다음에 5월은 4월, 6월은 5월, 지지 5월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월은 미월, 8월은 신월, 그 다음에 9월은 6월, 그 다음에 10월은 술월, 그 다음에 11월은 해월, 12월은 자월, 그 다음에 1월은 축월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계절로 놓고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때는 봄으로 봅니다. 인묘진월은 춘절이라고 해서 봄으로 보죠.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을 때 인월, 묘월, 진월은 춘절이면서 인월은 초춘이 되고, 그 다음에 묘월은 중춘, 그 다음에 진월은 개춘 또는 모춘이라고 해서 늦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하절 즉 여름이 되겠고요. 인묘진월이 목이 왕한 계절이었다라고 하면 4, 5, 미월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화가 왕하면 당연히 화는 토를 생하기 때문에 화토가 같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4, 5, 미월은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그래서 4월은 초하라고 해서 초여름이 되겠고, 지금까지 이제 5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부터 소서절이 되면서부터 이제 미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5월은 중하, 미월은 모하 또는 개하라고 해서 늦여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월, 6월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추절이죠.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 방향은 서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월은 가을이 되는 것이고, 6월은 중추지절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늦가을 이렇게 되면서 다음으로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게 되죠. 이 해자 축월은 계절로는 동절, 겨울이면서 수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묘진월은 동남목이라고 해서 봄을 의미하게 되고, 사오미는 남방화라고 해서 여름이 되겠고, 신유술은 서방금이라고 해서 가을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 북방으로서 수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토가 왕한 계절은 어디 있습니까? 토가 왕한 계절은 뭐 어느 계절이 토가 왕하다. 물론 이제 4월, 5월, 미월이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토가 왕해진다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은 진술, 충미월이 토가 왕하다. 쭉 여기에 있죠. 진월, 미월, 그 다음에 술월, 축월이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바로 이 진술, 충미월은 4개월이라고 해서 환절기가 된다. 그리고 이 진술, 충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기를 보게 되면 이제 인월 같은 경우에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고요.
묘월은 경칙과 춘분, 그다음에 진월은 청명과 고구, 4월은 입하와 소만, 5월은 망종과 하지가 되겠고요. 미월은 소서대서, 그다음에 신월은 입추처서, 6월은 백로추분, 술월은 한로 상강, 해월은 입동소설, 그다음에 자월은 대설동지, 추월은 소한대안으로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월이 바뀌는 기준은 뒤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앞에 있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즉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입춘이 되어야지만 전년도 축월에서 인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요. 묘월이 되기 위해서는 경칩이 돼야지만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오게 됩니다. 또 진월,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청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진월에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4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하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지만 4월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4월에서 5월로 넘어갈 때는 망종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처럼 5월에서 미월로 넘어갈 때는 소서가 되어야지만, 소서 절입이 딱 되어야지만 월이 5월에서 미월로 바뀌게 된다. 나머지 뭐 비월에서 신월로 넘어갈 때는 입추, 가을로 넘어가는 절기가 되겠고요. 신월에서 이제 6월로 넘어갈 때는 백로, 6월에서 수월로 넘어갈 때는 한로, 다음에 해자축 겨울로 넘어갈 때 수월에서 초겨울인 해월로 넘어갈 때는 입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월에서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갈 때는 대설, 자월에서 추월로 넘어갈 때는 소환, 다시 또 그 다음 해인 인월로 넘어갈 때 다시 또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과 월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절기를 꼭 알아두셔야지만 월이 언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선생님, 월이 이렇게 바뀌려고 하면 3월 1일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음력으로 3월 1일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데서는 모르겠지만 명리학에서만큼은 월이 바뀌는 기준, 연이 바뀌는 기준, 특히 연월이 같이 바뀐 것은 입춘이고요. 그다음에 월이 바뀌는 기준은 요 절기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절기가 이제 소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소서절을 기준으로 해서 월이 병5월에서 이민년 병5월에서 소서가 딱 됨으로 인해서 이민년 정미월로 바뀌게 되는데, 그 기준이 여기다 소서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게 된다. 오늘 소서 절입 시간은 오전 11시 38분이 되겠고요. 오전 11시 38분은 오시가 되겠습니다. 오시라고 하는 것은 낮 11시 30분에서 13시 30분이 오시가 되는 거니까 이 절입 시간이 오시에 끼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1시 38분을 기준으로 해서 11시 38분 이전에는 아직은 병5월을 쓰는 것이고요. 소서 절입 시간 11시 38분이 땡 하고 되는 순간 정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소서 전으로 사주를 보게 되면 같은 옷이라 하더라도 소서 전으로 사주를 보게 되면 이민년 병5월 신유일 갑오시가 되는 것이고요. 같은 갑오시라 하더라도 소서 절입이 되는 순간부터는 월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민년, 정미월, 신유일, 갑오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할 것 같지만 신금이 병우월에 태어난 거하고 신금이 정미월에 태어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게 되면 소서절은 이민년 병월 신유일이 되는 것이고, 소서후가 되면 이민년 정미월 신유시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소서전으로 보게 되면 신금이 5월에 태어난 명식, 소서후가 되면 신금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기 때문에 사주 격국 자체가 달라진다. 신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편관격이 되고요. 낮이는 칠살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금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토생금 하는 것이죠. 일간을 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금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저는 인성이 되는데, 신금이 음금이 되겠고 미토 또한 음토가 되기 때문에 저거는 편인이 되죠. 그래서 사주의 격국은 편인격으로 보게 됩니다. 단 중요한 것, 미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입니까? 건토입니까? 아니면 습토입니까? 미토라든가 아니면 술토 같은 경우에는 마른 땅 건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할 수 있다 없다. 토라고 해서 무조건 토생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 이렇게 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금이 미월에 태어나서 인성이라 하더라도 이 미토 자체는 신금을 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 단 중요한 것, 격국은 여기는 편관격 칠살격이 되고 여기는
편인격이 된다. 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 성향도 편관격, 칠살격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격이 좀 날카롭고 예민한 성격임에 반해서 그래도 건토라 하더라도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수더분하고 측은지심도 있고 조금 부드러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건토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랄까 건토 마른 땅에 싱금을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생각해 두시기 바라고요. 신금이 5월에 태어난 명식인데 연지에서 재성을 받죠. 신금 입장에서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편재가 되는데 편재가 오하고 또 합을 합니다. 뭐가 되죠? 인오 술이지만 술토가 없는 상황에서는 인오 화국을 짓죠. 준삼합이라고 합니다. 화국을 짓기 때문에 관성이 더욱 왕해지게 되겠고 병화마저 투출되어 있으면은 칠살격 또는 편관격의 이 사주는 살중신경한 사주 국세가 된다. 살중신경하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약하고 칠살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생님, 얘는 칠살이지만 얘는 정관이기 때문에 관살 혼잡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관살이 많아지게 되면 저거는 뭐 관살 혼잡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뭘로 본다? 그냥 살중신경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5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뭘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도세주옥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단 중요한 것은 4, 5, 미월에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임수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게 되죠. 반드시. 그래서 비경겁제인 금을 얻어서 금생수해서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되는데 오늘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신유일조 어떤 분들은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5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유금을 얻어서 간여지동이 된다라고 해서 이건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약한 일금이 뿌리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금은 다시 수를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틀로 놓고 봤을 때 임수는 뭐가 됩니까?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고요. 일지에 있는 유금은 저는 금을 생했고 일간을 도와주는 희신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아무리 신유 간지동에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금수가 왕합니까? 아니면 목화가 왕합니까? 이건 당연히 화가 왕한 국사가 되기 때문에 생시에서라도 다시 금수를 보고요. 만약에 생시에서 금수를 보지 못했다. 대운에서라도 금수운을 만나는 것이 좋은 사주 국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간 신금이 유금을 얻고 임수를 얻은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너무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소서가 지났을 때 태어나게 되면 이제 이때는 신금이 미월생 이거는 정인격인데 미중에 있는 정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칠살격으로도 이렇게 달라진다. 왜냐하면 원령만 갖고 봤을 때는 편인격이지만 미중에 있는 정화 투출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격을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연간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화는 임수하고 합을 하게 되죠. 합. 그래서 정임이 합해서 정임 합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화가 임수하고 임수가 기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주 역시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하고 미월이라 하더라도 뜨겁기 때문에 조후해야 되는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칠살 정화가 임수하고 합을 해서 임수의 용도가 있다 없다. 임수의 용도가 없어졌다.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정입합해서 목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좋은 점은 뭐냐면 그래도 임수가 정화를 갖다 묶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정관이 임수를 묶어서 정화가 신금을 공격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점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조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수의 용도가 없어진 것은 단점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도 수를 봐서 수는 개수가 아니라 임수 보는 것을 좋아하고요. 지금 유금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병우월의 신유 유금이 용도 있듯이 이 정미월의 유금도 용도가 있습니다. 신금의 뿌리가 될 수 있고요. 이 임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정화 때문에 임수의 용도가 떨어져 있다. 단 임수가 정화를 묶어놓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냐? 정화가 신금을 공격하는 것을 칠살이다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나쁜 것만은 아니라 반은 좋고 반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생시에서 임수를 얻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자, 소서 전이면 요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서가 지나게 되면 요 명식이 되겠죠. 그럼 이제 소서 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신금이 5월에 태어났는데 소서절은 11시 38분이니까 여기까지 생시를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소서가 지나게 되면 여기까지 갑오시부터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까지 생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소서 전인데 무자시를 논할 수 없고요. 소서가 지났는데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지는 논할 수 없고요. 소서 전에는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는 쓸 수가 없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소서 전으로 보게 되면 신금이 5월에 태어나서 병화 투출을 해서 관살이 왕한데 임수를 얻었고요. 유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신금도 통근하게 되고 임수도 생존을 해줄 수 있지만 그래도 화가 더 왕하고 금수가 더 약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수를 조금 더 보완해 주는 것이 좋은데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생시는 뭐 한 두 개 정도를 쓸 수가 있는데 무자시가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좋은 거는 시지에서 이제 자수를 본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의 뿌리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분들 그러면 자수하고 오화하고 좌우충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건 충이 되지 않고요. 그냥 인오가 합해서 화가 더 왕해지는데 이 자수를 얻은 것은 뭐 임수가 생을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데 무지 안 좋은 것은 무토 투출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5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토가 같이 왕하기 때문에 이 병화만 왕한 것이 아니고요. 무토 자체도 왕하기 때문에 무토는 마른 땅, 건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매금할 수 있습니다. 좀 좋은 유식한 말로 토다 매금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토는 용신으로서 해야 될 임수를 갖다가 파극하기 때문에 또한 좋지 못한 그런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 같으면 절대 무자시를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축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이제 요거는 유금하고 축토하고 사유축이지만 준삼합이라고 해서 유축, 회금이 해서 일간도 왕해지게 되고 금이 세력을 얻게 되면 임수도 같이 생할 수 있죠. 유축, 이제 회금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수가 다시 세력을 얻게 되는데 안 좋은 점은 이제 기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신금을 갖다가 탁하게 만들 수 있는 오금이라고 하죠. 금을 좀 더럽힐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한 것 말고는 금이 다시 세력을 얻는 것 정도는 로만 봤을 때는 기축시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썩 좋다라고 보기도 어렵죠. 반길반용하다, 반은 길한데 금수가 생해지는 그런 역할은 좋지만은 기토 또는 임수가 기토 타김되는 것은 썩 좋지 못한 그런 생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죠. 유에 뿌리를 둔 경금이 투출돼서 이 경금이 임수 생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시지에서 인목을 보게 되면 다시 화가 왕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신묘시 같은 경우는 묘유상충이 됩니다. 일지 유금하고 시지의 묘목하고 이렇게 묘유 신묘시죠. 신묘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시지로 묘유상충하게 되면은 핵심은 어디에 있다? 이 유금이 깨지게 되면 임수의 뿌리가 날아가게 되고요. 유금이 상처를 받으면은 일간의 뿌리도 약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되겠죠. 무자시도 안 좋지만 신묘시도 역시나 절대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임진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유합금을 할 수가 있겠죠. 임수 투출되어 있으니 수 하나 가지고 부족했던 것을 시간에 있는 임수가 다시 이렇게 화를 갖다가 억제하고 신금을 도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토는 유금하고 합을 하게 되니 일간도 왕해지게 되고 임수의 뿌리도 강해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임진시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여자보다는 남자 쪽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볼 수 있는 건 개사시 같은 경우도 개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화가 있어서 화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요거는 유하고 사하고 합을 하죠. 사유축이지만 사유 회금에서 이것도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수가 투출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로 태어났을 때 금수운으로 갈 때 임수 정도면 상관이 없지만 개수마저 있다라고 하면 이 개수는 한기를 너무 가중시켜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화가 있어서 사유회금하는 것은 나름대로 좋은
합으로 볼 수 있으나 개수 투출된 것은 썩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 자, 다음으로 소서절이 지나게 되면 이제 갑옷이, 물론 이제 여기서도 갑옷이 볼 수 있겠지만 갑옷이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되게 되면 갑오 이렇게 되겠죠. 하게 되면은 미월이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사오미 남방이 되어 있기, 남쪽 여름이기 때문에 미월도 솔직히 여름이라고 하는 거죠. 늦여름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고온, 건조한 그런 특징의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뜨겁죠. 근데 미월에 생시가 오하면은 뜨거운 날 한낮에 태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다. 간목이 있으면 이 간목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수의 용도가 더욱 중요해진다. 임수로서 신금을 갖다가 도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후해야 되는데 문제는 역시나 정화하고 임수하고 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임수의 용도가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여자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오시를 절대 잡으면 안 되고요. 미시를 잡아도 절대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병신시를 정도 잡아주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신시가 되면은 일단 이 임수의 용도가 정화로 인해서 많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생시에서 신금을 얻었고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병신시를 잡는 것이 좋고요.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생시가 가장 좋을까요?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금수 쪽보다는 화를 잡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을 것인데,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오히려 갑오시를 얻는 것은 좀 내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남자로 태어날 때 예를 들어서 무신대운 이전에 이때가 매우 좀 위태롭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7살 시인 갑오시를 저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기해시 너무 좀 한습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개사시 생시에서 화를 좀 잡아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남자로 태어났을 때 만만한 생신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여명으로서 한 병신시 정도 태어나는 것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임진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임진시 또는 병신시 정도 태어나게 되면 운이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은데, 남자 같은 경우 정미를 빼고는 금수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생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딴 것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소서 절입을 기준으로 해서 월이 병월에서 정미월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이거는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두시고, 말씀드렸던 24절기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